될 곳은 반드시 된다. 네, 오늘은 부동산 경제학 TV에 와서 황현 전문가님과 함께 빌라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TV에는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동산 경제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사와 이슈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스타 에셋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 투자, 자문, 시행, 개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이제 채널을 운영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구독자 한 16만 명 정도 지금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예. 제2의 성수동,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 만한 재개발 지역이 있나요? 당연히 그런 지역들이 있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인지도가 좀 많이 각인되면서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이 몰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단기간에 좀 이슈화된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양동. 그러니까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통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제 한강변 자양 2동이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는 성수동이 있고, 옆으로는 성수동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잠실과 청담동을 좀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잖아요. 자양 2동 한강변도 또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양동 같은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북쪽부터 보면 이제 성수동 그 왼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한남뉴타운과 성수동 중간 지역에 있는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응봉동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강변 아래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마포 쪽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합정동 같은 지역들, 그리고 합정동과 망원동 같은 지역들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쪽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 인접 지역이라고 노량진 본동이라고 있어요. 동작구에서 지금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동작구에서 그 노량진 본동 주민들한테 제 1차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좀 정리해드리면, 합정동 지역이라든가 응봉동, 뭐 금호동, 뭐 자양동, 노량진 본동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이 소액이 한 2, 3억대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이라는 개념도 보니까 인플레이션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에 영상을 찍거나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소액 투자하세요 그러면 5천, 6천, 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천, 6천, 1억이 지금 2, 3억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빌라라는 상품이. 역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 단기적인 시차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방향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개발 계획에서 성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략 정비 구역은 해제가 됐는데요. 예. 신속 통합 계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다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을까요? 아니죠. 지금 열심히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전략정비구역이 합정동, 여의도, 이촌, 압구정, 성수 이 5군데 지역이거든요. 이 5군데 지역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이 합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합정역 7번 출구 아래쪽입니다. 합정역이 이제 전체 지역이 아니고 7번 출구 아래쪽이 과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정비구역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역세권 활성화, 무려 용적률 1000%나 주거든요.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70층 이상의 초고층 신속통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60층 정도로.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신속통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도 이제 7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 중에서 합정, 그리고 여의도, 압구정 3군데가 신속 모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던 게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5군데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5군데 유도정비구역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총 10군데를 발표했는데, 이 10군데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재취임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무산되거나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 10군데를 오세훈식 전략정비구역과 뉴타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등으로 다시 재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될 곳은 반드시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가 있듯이 좀 입지가 좋은 곳은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되기 때문에 좀 진득히 기다리시는 인내가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의 결과는 엄청나게 많이 달다. 그리고 풍성하게 달다. 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장변 주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강변 인접한 전략정비구역 중에서도 소액으로 또 가능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소액으로 가능한 곳이요. 뭐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역 2군데 정도만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합정동. 그러니까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패턴으로 개발이 되는데, 한 군데는 모아타운과 한 군데는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활성화가 무려 용적률이 1000%입니다. 980% 정도가 이제 받았고요. 합정역 앞으로는 이제 막혀 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왼쪽으로는 상암동이 있고, 아래쪽은 여의도, 오른쪽도 용산이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합정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홍대잖아요. 이제 홍대 하면 대한민국 이제 K-팝뿐만 아니라 K-컬처, K-문화의 산실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지금 2천만 명 시대에 뭐 홍대는 바야흐로 이제 이 1등 지역이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그 홍대와 맞물려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합정동 지역을 또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지역은 이제 그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2차 개발지라고 말씀드렸던 노량진 본동 같은 경우 지금 동작구에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업 설명을 열었던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한 2, 3억대로 충분히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면 뭐냐면, 2년 전만 해도요, 서울 시내 제2의 성수동과 한남 뉴타운 같은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1억대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다 5억대, 6억대, 7억대로 가격이 다 오르면서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억,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 앞서 얘기한 합정과 노량진 뉴타운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의 성수동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못 오른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2의 성수동이라고 브랜드가 찍힌 지역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역인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지역이고 남들이 다 아는 지역들이거든요. 과거에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었던 지역들이 대부분 정말 소액 투자, 5천에서 1억, 그래봤자 1억 5천 정도로 살 수 있었던 지역들이 지금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명품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명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명품 대열에 낄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선점 투자를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앞서 이 빌라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 이 빌라라는 상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는 독이 되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성배가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차별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의 대표 주자가 이 빌라라는 상품이다. 그래서 재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재개발이 확정돼 있거나 혹은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있는 지역들 중에서 1급지 지역인 곳들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선점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혹시 무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있겠죠. 찾아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역전세라는 사단이 난 계기가 뭐냐면, 특정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경기도 쪽에 있는 무자본 갭 투자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역전세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어차피 이게 무조건 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필라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 무자본 갭 투자를 활용한 투기꾼들이 기성을 부릴 겁니다. 절대 그런 곳에는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저는 빌라,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토지, 뭐 상가 이런 거에 좀 국한되지 않고요. 이 빌라라는 상품도 부동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상품이 있고 일부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상품이 있고요. 누구한테나 관심이 없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재로 인정을 한다면 가장 부동산 투자에서 약한 점이 이게 수익성이 아니라 황금성이거든요. 그럼 황금성을 높이는 쪽에 우리가 좀 포지션을 많이 둬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한 것과 싼 것은 이제 다른 문제다. 예,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 안에서도 1등 상품 안에서 1등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입지,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그런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 빌라도 분명히 똘똘한 한 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것과 싼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것과 싼 거는 틀리다. 그러니까 싼 물건보다는 반드시 저평가된 물건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저평가라는 걸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여러분들 친구가 그걸 추천해 주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는 물건을 잘 모르시겠 것 같으면 많은 전문가들과 좀 상의해서 좀 그런 저평가된 지역을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이 좋아하는 지역과 저평가된 지역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저는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조건 거래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무조건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매매를 살던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서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